안녕하세요. 엘라의 이야기 정거장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섭 84세, 본 이야기의 주인공, 인생 대부분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으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손자의 제안으로 늦은 나이에 전자음악에 매료된 노년 DJ 지망생. 박민수 28세, 준섭의 손자. 문화예술계 일을 꿈꾸며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아끼지만 서로 세대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잦다. 김영자 82세, 주민센터에서 함께 취미 활동을 하던 지인, 준섭의 오랜 친구이자 이 이야기의 은근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감초 역할. 최동민 30세, 클럽 미드나잇 비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DJ 겸 파티 기획자. 민수의 상사이면서도 형 동생처럼 지내는 편. 윤미경 45세 주민센터의 담당 직원, 소규모 발표회 기획을 담당하지만 여러 행정적 어려움으로 발표회를 취소하게 된다. 기타 조연들, 클럽의 단골 손님, 주민센터에서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노인들, 동네에서 준섭을 시큰둥하게 보는 이웃들이 등장합니다. 늦가을 햇살이 유난히 포근했던 어느 날 오후, 박준섭은 허리가 약간 굽은 채로 동네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아버린 LP판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음반 속에는 옛날 가수의 목소리가 깃들어 있었고 그 시절의 추억도 함께 묻어 있었다. 군대에 제대하고 복학을 했던 20대 시절, 다방에서 처음 듣던 신나는 음악의 리듬은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몸의 기억도 세월 탓에 무뎌졌다고 생각하던 차에 손자 민수가 느닷없는 제안을 했다. 할아버지, 전자음악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소개한 건 약 1년 전이었다. 처음에는 귀에 와닿지 않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대꾸도 했지만 민수가 보여준 몇몇 해외 DJ들의 공연 영상을 접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내가 이런 걸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 처음엔 어색했고 노인네가 괜한 용 쓰는 건 아닌지 망설였지만 그 뜨거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았다. 손자는 주민센터에 전자음악 강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준섭은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강좌에 등록했다. 그렇게 시작된 전자음악과의 특별한 인연은 곧이어 그의 84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DJ 장비를 다루는 것은 꽤나 복잡했다. 노년이 되어 기도 예전만 못했고 손가락 감각도 서툴렀다. 그러나 묘하게도 그 작은 실수들마저도 음악 안에서는 하나의 느낌이 되었다. 박준섭은 한 곡 한 곡을 정성껏 믹싱하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리듬을 타며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나. 평생을 수치나 보고 서류를 정리하고 가족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던 그가 느끼기에는 삶의 후반부에 찾아온 이 열정이 너무나 신기하고 황홀했다. 그러던 중 주민센터 담당 직원 윤미경이 수강생들에게 작은 발표회를 열어주겠다며 가족들과 동네 이웃들을 초청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 작은 공연을 위해 준섭은 여러 날 밤낮으로 연습을 했다. 시끄럽다고 항의를 받기도 했지만 손자 민수가 센터 연습실을 잡아주는 날이면 반나절씩 음악만 듣고 믹싱하고 디제잉 연습을 반복했다. 하지만 발표회가 코앞으로 다가올 즈음 갑자기 주민센터 예산이 깎이고 담당 공무원의 인사 이동 등 여러 이유가 겹쳐 발표회는 전격 취소되고 만다. 이게 무슨 일이야? 준섭은 허탈했다. 내심 작지만 소중한 무대를 통해 자신이 갈고 닦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는데 기약 없이 무산된 것이다. 바로 그날 오후 손자 민수는 클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분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제가 알바하는 클럽에서 작은 무대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이벤트성으로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좀 젊긴 하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음악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 클럽은 너무 먼 곳이라 생각했던 준섭은 망설였다. 내가 어떻게 거기서 디제잉을 하겠니? 괜히 민망하지 않겠어? 젊은 애들 보는 앞에서. 그러나 민수의 눈빛은 간절했다. 이 공연을 성사시킬 수만 있다면 할아버지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민수는 꼭 한번 해보자고 재촉했다. 그리하여 예상 밖의 무대가 마련되었다. 이름하여 한밤중 깜짝 DJ쇼. 클럽 미드나잇 비트에서 손자와 할아버지 둘이 기획한 파격적인 이벤트였다. 민수가 일하는 클럽 미드나잇 비트는 도심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시끄러운 음악, 젊은 청춘들의 땀내음이 뒤섞여 있는 곳. 평소라면 노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분위기가 아닌 곳이었다. 한밤중 취기가 오른 남녀들이 춤을 추고 DJ 부스에서는 30살 전후의 젊은 DJ가 빠른 박자의 곡을 틀어댔다. 민수는 클럽에서 주로 음료와 테이블 정리를 맡았다. 노년층인 할아버지에게 이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맞는 일인지 솔직히 고민이 됐다. 그러나 동시에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제대로 체험한다면 그의 삶에 더 큰 자극이 되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사실 민수와 준섭 사이에는 작은 벽이 있었다. 민수는 예술계 꿈을 쫓는 동시에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부모님 세대가 바라보는 안정된 직장, 평범한 결혼 같은 틀에서 조금 벗어난 삶이었다. 준섭은 겉으로 그래도 내가 응원한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너 장가가고 잘 정착해야지 하는 보수적인 바람이 있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이번 클럽 공연을 계기로 할아버지가 뭔가 깨닫고 서로의 이해가 조금이라도 넓어지면 좋겠다는 마음. 민수는 그 바람을 품고 있었다. 물론 클럽 측에서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아니 할아버지 니제라니 사람들의 흥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운영자 겸 파티 기획자 최동민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민수가 간곡히 부탁하자 못 이기는 척 허락을 내줬다. 대신 조건이 있었다. 토요일 밤의 마지막 무대, 즉 새벽 시간대에 잠깐 기회를 준다는 것. 메인 타임이 이미 잡혀 있으니 손님이 줄어드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공연해 보라는 얘기였다. 민수는 조금 실망했지만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새벽 1시쯤에 1시간 정도 기회를 준다네요. 그러자 준섭은 되려 좋구나. 새벽에 정말 신나게 놀면 기가 막히겠는데? 하고 웃어 보였다. 어린 시절 장마철 홍수로 집 앞 강이 범람하던 순간마저 일종의 모험으로 여기던 성격이었다. 그는 새로운 모험 앞에서 거침없이 도전 의식을 불태웠다. 한편 주민센터에서 발표회가 취소된 후 우울해하던 다른 노인들도 이 소식을 듣고 살짝 들떴다. 아이고, 이런 미친 일이 어디 있디야. 그래도 우리 준섭이가 한번 그 클럽에 가서 음악을 틀어본다니 얼마나 재밌어. 김영자는 혀를 끌끌 차면서도 무척 신나 보였다. 왠지 자기도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한밤중에 노인이 클럽을 간다는 게 심적으로 부담도 됐다. 정말로 공연한다고? 그러게요. 우리가 가도 되려나? 주민센터의 다른 사람들도 슬슬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클럽은 술과 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곳. 그들이 감히 발을 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준섭은 토요일 밤을 기다리며 연습에 매진했다. 민수도 짬짬이 장비 세팅에 대한 조언을 주고 클럽에 어울릴 수 있는 트랙 리스트를 함께 짰다. 노인 대상의 발표회와는 달리 이곳 청중은 대개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의 귀를 사로잡아야 했다. 음악의 BPM, 흐름, 클럽 댄스 문화를 반영한 곡 선정. 민수와 준섭은 함께 골똘히 고민했다. 주말을 앞둔 어느 날 밤, 그들은 주민센터 연습실에서 마무리 연습을 하고 있었다. 베이스가 울리는 전자음악을 틀어놓고 EQ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크로스페이더를 언제 넘길 것인지에 대해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했다. 민수야,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니요, 할아버지. 요즘 유행하는 사운드는 이런 톤이 아니라 조금 더 묵직하게 가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곡으로 넘어갈 때는 아예 템포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준섭은 손자의 지적에 약간 기분이 상했다. 야, 내가 어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내 직감이야. 지금 이 세팅으로 하면 분위기가 확 살 것 같아. 민수도 지지 않았다. 그건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클럽 분위기를 알고 해야죠. 할아버지가 여기서 연습하는 거하고 실제 클럽 분위기는 완전 달라요.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소 언쟁을 하며 연습실을 나왔다. 민수는 집에 가는 길 괜한 불만이 치솟았다. 내가 괜히 제안한 건가?
할아버지가 나이도 드셨는데 괜히 무리해서 하시는 건 아닐까? 한편으로는 그래도 할아버지에게 좋은 추억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뒤엉켰다. 준섭 역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았다. 분명 손자의 말이 일리가 있을 것이다. 요즘 트렌드는 젊은 애들이 더 잘 알고 자신은 음악적 경험이랄 게 사실은 옛날 쇼메이커 음악, 트로트, 포크 정도였다. 지금 배우고 있는 전자음악의 세계는 여전히 낯설기도 했다. 그래도 내 느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 섭섭하구먼. 그렇게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새벽, 혼자서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준섭은 문득 돌아간 아내 생각이 났다. 여보, 내가 요즘 신나는 전자음악을 배워서 그런지 살맛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 그런데 민수 녀석이랑 부딪히기도 하네. 내가 너무 고집 부리는 걸까? 마음이 복잡했다. 그날 밤 그의 잠자리는 쉽사리 편안해지지 않았다.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손자와의 충돌 때문에 생긴 약간의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토요일 밤, 클럽 미드나잇 비트에는 평소처럼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다채로운 조명 속에서 술잔이 오가고 DJ 부스에서는 익숙한 댄스 비트가 흘러나왔다. 밤 10시, 11시, 자정을 지나면서 분위기는 더 달아올랐다. 민수는 바쁜 손길로 테이블을 정리하고 음료를 나르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가슴이 콩닥거렸다. 새벽 1시가 되면 할아버지가 이곳에 들어올 터였다. 할아버지는 무사히 여기까지 오실까? 기가 너무 죽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며 틈틈이 클럽 DJ 최동민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괜찮겠지? 나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 기대는 되지만 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진 모르겠다. 최동민은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만약 손님들 반응이 차가우면 어쩌지 하고 고민이 많은 듯했다. 그 시각 클럽과 거리가 꽤나 되는 동네 골목. 한 택시가 멈춰섰고 그 안에서 박준섭이 내렸다. 그는 깔끔하게 다듬은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옷차림은 그야말로 할아버지 티가 확 났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다면 등에 DJ 장비를 넣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정말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문득 겁이 나기도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준섭을 불렀다. 준섭 오빠.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김영자가 예쁘게 단장까지 하고 서 있었다. 영자야, 아니 이렇게 깜깜한 밤에 뭘? 그녀만 온 게 아니었다. 주민센터에서 함께 취미활동을 하던 몇몇 노인들이 떨리는 마음을 안고 함께 찾아온 것이었다. 그래도 우리 DJ 준섭의 역사적인 날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혹시 입장은 막힐지 몰라서 택시 대기하고 있을게. 우리도 몰래 구경이나 좀 하지 뭐. 아유, 창피해서 어떡해. 여기 청춘들이 다 젊잖아. 그래도 왔으니 한번 가봅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 죽겠어. 그 모습에 준섭은 괜히 웃음이 났다. 이분들까지 온다면 다들 입장이 가능할까? 걱정이 들었지만 함께 와준 마음이 고마웠다. 그래, 우리 모두 새벽까지 춤이라도 추겠나? 그래, 해보자고. 새벽 12시 55분. 드디어 미드나잇 비트의 마지막 세트가 끝나고 DJ 부스에서는 교체 준비가 시작되었다. 사회자 역할을 맡은 최동민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자, 이제 이곳 미드나잇 비트에서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아주 연세가 지긋하신 DJ님을 모셔서 함께 무대를 즐겨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 큰 박수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 순간 박준섭이 DJ 부스로 걸어 올라왔다. 객석 여기저기서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뭐야 이건? 대체 무슨 이벤트야? 우와, 멋있다. 뭐하러 왔대? 술에 취한 사람들은 휘파람을 불거나 의아하게 바라봤다. 한편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주민센터 노인들은 조마조마했다. 어휴, 저 신나게 놀던 젊은 친구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준섭이가 괜찮을까? 민수는 DJ 부스 옆에서 장비가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할아버지, 잘하실 수 있죠? 준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난 준비됐다. 시작해보자고.
첫 곡은 비교적 느린 템포였다. 어쩌면 그것이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빠른 비트를 기대하고 있는 젊은 관객들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처져? 하고 짜증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준섭은 내가 지금 이 무대를 천천히 녹여가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슬쩍 BPM을 올리는 부분에서 그만의 작은 디테일이 살아났다. 곡과 곡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붙이고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기는 사운드 샘플을 살짝 녹여냈다. 예를 들면 LP 노이즈 소리가 배경음으로 깔리는 듯한 이펙트가 흘러나오자 일부 클럽 손님들이 신기하다는 듯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뭔가 독특한데? 조금씩 기지개를 켜듯 음악은 서서히 흐름을 바꾸었다. 신나는 드럼 비트가 베이스와 어우러지며 몸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처음엔 호기심 반, 의아함 반으로 무대 앞을 지켜보던 젊은이들이 점점 이거 괜찮네 라는 표정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폰을 꺼내 영상 촬영을 했고 SNS에 실시간으로 올려대기 시작했다. 세상에 80대 할아버지가 디제잉을 하고 있어. 이른바 핫한 무언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한 곡이 끝나고 잠시 공백이 생긴 찰나 누군가가 큰 환호를 내질렀다. 곧이어 부스러운 박수와 휘파람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박수를 들은 준섭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맛을, 이 전율을 그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정말 이 무대를 즐기고 있구나. 이윽고 두 번째 트랙, 세 번째 트랙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준섭은 그 사이사이에 옛날의 디스코 펑크 같은 요소를 절묘하게 섞었다. 전자음악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했던 것이다. 그의 진심과 정성이 고스란히 묻어나오자 사람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새벽 1시 30분이 되자 클럽 안은 이미 땀과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남녀 커플들은 서로 몸을 맞대고 춤을 추거나 눈이 맞아 자리에서 함께 흔들거리기도 했다. 술이 들어간 사람들은 더욱 대담해져 춤 사위도 과감해졌다.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주민센터 노인들, 특히 김영자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다들 대담하게 노는구나.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놀았으면 어땠을까. 어떤 노인들은 저게 뭐야 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젊은이들의 춤을 훔쳐보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술을 많이 마셨는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연히 노인들이 모여있던 테이블 쪽으로 돌진했다. 맥주가 쏟아지고 노인들은 깜짝 놀라 의자를 뒤로 빼다가 서로 부딪혀버렸다. 아이고, 조심해요. 약간의 혼란이 벌어졌고 그 사이를 틈타 클럽 직원들이 황급히 수습에 나섰다. 괜찮으세요? 직원들은 노인들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했고 과음을 한절분 남자는 연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김영자와 동행했던 다른 이들은 놀라기는 했지만 큰 부상은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클럽 안에 있던 몇몇 젊은 손님들이 약간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분위기 깨잖아. 작은 불만의 속삭임이 들려오기도 했다. 주변 시선을 의식한 노인들은 괜히 민망해서 의기소침해졌다. 우리가 괜히 따라왔나? 여기 젊은 사람들 놀이터에 귀찮은 존재가 된 건 아닌가? 그때 부스에서 디제잉을 이어가던 준섭이 무슨 이상을 감지했는지 음악을 슬쩍 바꿨다. 그는 비트를 잠시 끊고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무대에 서게 된 박준섭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제가 직접 몸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춤춰봅시다. 청중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곧이어 그가 다시 선곡을 이어가자 조금 전에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잦아들며 다시금 리듬이 살아났다. 누군가가 할아버지, 화이팅! 하고 외쳤고 곳곳에서 비웃음 대신 박수가 터져나왔다. 노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춤추는 젊은이들과 섞여 들어갔다. 예, 한번 신나게 노셔도 돼요. 젊은 클럽 단골 몇몇은 의외로 호응이 좋았다. 그리고 진짜 기적 같은 장면이 벌어졌다. 80대 노인들이 테이블에서 조심스레 일어나 팔과 다리를 흔들며 춤판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설펐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랑스러웠다. 곳곳에서 스마트폰 불빛이 번쩍이며 서로 영상을 찍고 웃고
휘파람 소리가 이어졌다. 그렇게 미드나잇 비트는 전 세대가 함께 춤추는 놀라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다들 꿈인 듯 어안이 벙벙했다. 그러나 무대의 뒤편에서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벌어지고 있었다. 민수는 대기실 쪽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뭉클함을 느끼고 있었다. 정말 대단하네, 할아버지. 80을 넘어서도 저렇게 빛나는 순간을 만들 수 있다니. 그러면서도 얼마 전 연습실에서 트랙 선정으로 부딪혔던 일이 다시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미안했다. 내가 너무 현대식 트렌드만 강요했던 건 아닐까. 할아버지 느낌도 존중해 드렸어야 했는데. 한편 무대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뒤 잠시 브레이크를 갖게 된 준섭이 대기실로 들어왔다. 땀을 흘리는 준섭의 표정은 흡사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혈색이 넘쳤다. 민수는 할아버지, 진짜 멋있었어요. 하고 다가갔다. 허허. 그래. 나도 사실 깜짝 놀랐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박수 쳐주는 걸 보니 더 힘이 나더라고. 그 순간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다. 둘 사이에 작은 벽이 스르르 허물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민수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지난번 연습 때 죄송했어요. 할아버지만의 감각이 있는데 제가 너무 요즘 스타일만 고집했던 것 같아요. 준섭은 손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아니다. 나도 네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었어야 했는데 괜히 고집 부렸지. 이 음악이라는 게 말이다. 대화를 나누는 거랑 비슷하더구나. 서로 주고받아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지고 세대 차이가 만든 견해 차이도 이해로 바뀌어갔다. 디제잉은 1시간 정도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뜨거운 호응에 클럽 측도 시간을 조금 더 허락했다. 한 곡만 더요. 한 곡 더. 목청 높여 외치는 청중의 환호를 외면하기 어려웠다. 최동민 역시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보였다. SNS에 벌써 사람들이 해시태그 달고 난리네. 샵 80대 DJ, 샵 하시슈라며 웃고 있었다. 준섭은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아직 자신이 준비해둔 곡들이 남았기에 기회가 반가웠다. 그렇게 앙코르 무대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곡들을 연달아 틀며 마지막 정점을 향해 치달았다. 노인들도 젊은이들도 그리고 중간 나이대의 사람들까지 온몸으로 그 리듬을 만끽했다. 그 사이 살짝 자극적인 장면도 연출되었다. 한 젊은 커플은 키스를 나누며 격정적으로 춤을 추었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해 웃옷을 벗고 허리를 돌리며 춤을 췄다. 클럽 특유의 열기와 자유분방함이 가득했다. 한쪽 구석에서는 노인 중 한 분이 체력이 고갈되어 의자에 주저앉아 헉헉 대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난 아직 괜찮아 하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주민센터에서 온 노인들은 아이고 이런 것도 젊음이구나 하면서 얼굴을 붉히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그들을 내쫓지는 않았다. 오히려 같이 춤춰요라며 손을 이끌어주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김영자는 용기를 내서 무대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리고 약간 어색한 스텝으로 음악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다. 눈에 띄게 절도 있는 춤은 아니었지만 그녀 나름대로 파도 타듯 몸을 흔드는 모습이 볼만했다. 어머,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마음속에서는 쑥스러움과 설렘이 공존했다. 주변의 젊은 친구들이 호응하며 환호를 보내자 김영자는 더 신이 나서 조금 과감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세대 차이를 넘어선 자유로운 파티가 한층 깊어져 갔다. 아침이 밝아오기 직전 새벽 공기가 서늘해지기 시작할 즈음 준섭은 마지막 곡을 틀고 있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듯 그의 모습은 지쳐 보이면서도 눈빛은 환했다. 음악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자 클럽 안에 있는 이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 서로의 몸이 흔들렸고 그 환호성이 높아져 가면서 음악이 서서히 페이드아웃되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최고였어요. 사방에서 축하와 칭찬이 쏟아졌다. 준섭이 DJ 부스에서 내려오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당연히 민수였다. 할아버지, 정말 최고였어요. 여기 사람들이 다 난리예요. 오늘 SNS 난리 났어요. 허허, 민수야. 내가 이렇게 기운이 남아있을 줄은 나도 몰랐구나. 근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그냥 버티고 있었네.
민수와 준섭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뜨거운 포옹을 나눴다. 손자와 할아버지, 그 둘만의 갈등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민수의 눈가에는 눈물이 살짝 맺혔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존경해요. 나도 이렇게 열심히 꿈을 쫓아야겠어요. 준섭도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래,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아이의 꿈을 어떻게든 응원해줘야지.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민센터 노인들은 저마다 손뼉을 치며 브라보를 외쳤다. 김영자는 특히나 눈물을 글썽이며 허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네. 너무 멋져요, 준섭 오빠. 하고 감격스러워했다. 클럽 밖으로 나오는 길 이미 동이 트기 시작했다. 고요한 새벽 거리에서 노인들은 하나둘 택시를 잡아타며 귀가를 준비했다. 누구는 허리가 아파서 다신 못하겠다고 투덜댔지만 얼굴만은 뿌듯한 표정이었다. 젊은이들 역시 피곤함에 지쳐 비틀거리면서도 오늘 완전 레전드였다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날의 공연을 칭찬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다. 모두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된 무대. 84세의 DJ 할아버지라는 화제성도 크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세대 간 간극을 잠시나마 음악으로 메꿀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준섭과 민수, 할아버지와 손자가 마음을 통하게 된 그 약간의 기적이 바로 이 밤에 깃들어 있었다. 이후 일주일 동안 미드나잇 비트에서 찍힌 영상과 사진들이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80대 노인 DJ가 선사한 새벽 파티라는 제목으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노인은 뒤로 물러날 존재가 아니다. 꿈과 열정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댓글이 달렸고 일부는 진짜 나도 80대가 되면 저렇게 살고 싶다며 존경을 표했다. 주민센터에서는 내부적으로도 깜짝 놀랐다. 아니, 우리의 발표회가 무산됐는데도 박준섭 어르신이 이렇게 화제를 몰고 오다니. 윤미경은 다시금 작은 발표회나 행사 기획을 시도해 볼 의욕이 생겼다. 이번에는 단순히 예산이나 관료적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 후원과 협찬을 알아볼 생각이었다. 노인들이 단지 시간을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한편 준섭은 의외의 매스컴 인터뷰 제안을 받기도 했다. 로컬 방송국에서 이색 노년 문화 코너에 출연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연락이 온 것이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스타 되시겠는데요? 하고 놀렸다. 준섭은 에이, 난 그냥 음악이 좋아서 하는 거지. 스타는 무슨... 하면서도 조금 설레는 듯 보였다. 무엇보다도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관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조언에 이전보다 더 귀 기울였고 준섭도 민수가 꿈을 향해 가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다. 서로가 가진 장단점을 존중하며 한 집에서 웃으며 살아가는 풍경이 이전보다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주말 오후 민수는 준섭에게 살짝 귀띔했다. 할아버지, 다시 클럽에서 이벤트 해달라는 요청이 있대요. 혹시 또 해보실래요? 준섭은 눈을 깜빡이며 웃었다. 하하, 글쎄, 내가 체력이 되는 한 가끔씩은 해볼 수 있겠지. 다만 이번에는 공연 시간 좀 일찍 잡아주면 안 되겠니? 새벽 1시는 너무 힘들구나. 둘은 마주보고 껄껄 웃었다. 이후로도 클럽 미드나잇 비트에서는 가끔 특별 이벤트로 DJ 그랜파 무대를 열었다. 매번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노인들의 에너지가 젊은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사실에 찬사를 보냈다. 물론 준섭도 예전처럼 하루 종일 연습에 매진할 수는 없어서 체력 관리를 해야 했고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인식했다. 그래도 인생의 황혼기에 뜻밖의 무대를 발견한 그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신이 났다. 결국 그날 밤 클럽에서 벌어진 눈물의 댄스 파티는 그저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노년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과 열정이 가능하다는 걸, 그리고 세대를 초월해 음악으로 화합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비록 세상은 냉혹할 때가 많고 나이 들면 다양한 벽에 부딪히기 마련이지만 그 벽을 조금만 바꿔 생각해보면 어쩌면 문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걸 준섭은 자신이 몸소 증명해낸 셈이었다. 이야기는 해피엔딩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현실의 문제와 건강,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사방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밤을 경험한 사람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새겨졌다는 사실이다. 상상조차 못했던 84세 노인 DJ의 출연에 젊은이들은 충격과 감동을 받았고 노인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자와 할아버지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 막장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꽃을 피운 의미 있는 사건. 그 한 번의 무대가 두 사람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아마도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든 사람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마음을 열어보이는 순간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주름진 얼굴도 흰 머리카락도 그 순간만큼은 더없이 빛나 보인다. 그게 젊음이든 노년이든 춤추고 싶고 노래 부르고 싶다면 다른 무엇도 중요치 않을 테니 말이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